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올해 공수처도 출범하고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기대도 있고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중복 수사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수사기관 간에 또 수사와 관련되어서 경쟁이 국민들에게는 좀 갈등으로 좀 비춰지기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대장동 개발 수사 관련되어서 이제 유동규 씨 수사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관련되어서 이제 검경 간에 이제 압수수색하는 것이 좀 갈등 아니냐라는 그런 좀 비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수사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 검찰, 경찰 간의 이 수사 협의 등에 관한 협의 회의가 굉장히 좀 잘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실무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나요, 검찰총장님? 실무 협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실제 그 3월 29일 한 차례 실무 회의가 진행되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회의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뭐 코로나 상황 같은 게 있긴 있습니다만 수시로 연락도 하고 전화 연락도 하고 뭐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좀 실질적으로 실무 회의에서 논의가 좀 잘 진척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 부장님 어떤가요? 예. 예, 기조부장입니다. 예, 저희가 공수처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연락도 하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소통은 하고 있는데 실제 제가 그 회의에 참석하는 회의자들의 좀 내용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진전이 없다라는 그런 좀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한 번쯤은 그 검찰총장, 공수처장, 경찰청장님께서 한번 모여서 큰 좀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하셔서 한번 회의를 좀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실무자 간에 맡겨두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총장님? 제가 취임해서 두 곳 다 가서 처장님, 예, 또 잘하셨다고 선생님 생각이 됩니다. 인사드렸고요. 예. 필요하면 전화 연락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무선에서 좀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회의가 진전이 되어야지 수사기관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고 긴밀한 협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한 지금 자료를 보면 대검과 지금 공수처에서 대검에 협조 요청한 건수를 보면 협조 요청한 건수가 53건인데 반려한 건수가 33건이다. 그래서 반려율이 62%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오늘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 가지고 계류 중이다, 아직 검토 중이다라고 지금 했고 거꾸로 이제 대검에서 공수처에 요청한 것은 협조 요청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제 수사기관 간에 수사와 관련되어서 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통계상으로 보면 약간 좀 의문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총장님? 지금 공수처와 검찰의 협력 관계는 사실 공수처 출범 자체가 검찰에 대한 어떤 견제, 검찰 수사 작용에 대한 어떤 뭐 대안 같은 거로 출범을 해서 그런지 공수처에서 저희들에 대한 자료 요구가 아주 정말 많습니다. 근데 다만 자료에 대해서 경찰하고는 협조가 잘 되는데 공수처 관계는 이제 처음 있는 일이고 그래서 앞으로 선례 문제가 되는데 조금 그 과정에서 선례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선례가 만들어지면 더 유연하게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하다. 이제 첫 선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할 거라고 이해하고요. 또 그러나 또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지금 뭐 검찰총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장동 사건, 뭐 고발 사주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공수처와 검찰 간의 기관 간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갈린 아주 중요한 수사 사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잘 아주 거악을 척별한다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긴밀하게 협조해서 수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점에서 항상 목표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그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좀 틀어주시죠. 영상이 됐나요? 예. 영상 안 나요?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이 양반한테 좀 위탁 관리를 좀 맡기면은 좀 괜찮을 것이다.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도이치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하니까 실력이 있어서. 그런데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 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자, 그 이정필이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해서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선수의 자필 진술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진술서를 보게 되면요, 김건희 씨가 강남구 학동 사거리 근처인 미니자동차 매장 2층에서 주식을 일임하면서 신한증권 계좌 10억 원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주식 투자하신 분들 잘 알겠지만, 아니 증권 계좌를 남한테 맡기는 거를 그냥 개인한테 이렇게 맡기는 경우 있습니까? 위탁 관리나 1인 매매 사인한테 맡길 수가 없고요. 맡긴다고 하더라도 거의 없죠. 맡긴다고 하면 증권계사에게 위탁관리 맡기겠죠. 사모펀드에 맡긴다라고 한다면 계좌 거래를 맡기는 게 아니라 돈을 맡기는 경우는 있겠지만 증권계좌를 이렇게 돈하고 맡기는 경우, 거래해달라고 맡기는 경우 없습니다. 더군다나 어디 동네 어디 강남 어디 매장에 가가지고 증권계좌 비번하고 아이디 알려주면서 거래해달라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자, 이게 지금 주가 조작 거래를 봐줬다라고 하는 이유가, 주가 조작 거래 사실은 수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선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진술서. 진술, 이게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백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자금으로 누가 8명의 김건희 씨 이외에 7명의 증권 계좌를 가져다가 내가 작업을 했다라는 진술을 아주 구체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띄우기 위한 기사, 누가 어떤 기사로 썼다, 어떤 자가 어떤 계좌로 했다, 그리고 어떤 증권 회사가 매수 의견을 썼다, 언제 썼다라는 구체적인 진술을 다 해준 겁니다. 확인만 하면 되고, 어떤 확인만 하면 되냐? 계좌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그 계좌 특정까지 해준 겁니다. 근데 이 계좌로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검찰총장님, 그 특정한 계좌, 김건희 씨 계좌 확인했습니까? 압수수색했습니까? 지금 현재 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압수수색했습니까? 진행 중인데요. 아니 압수수색했냐고요? 제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수사지가 배제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받거나 지휘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 전임 총장의 가족 관련해서 전임 장관께서 전임 총장에게 수사지 배제 수사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장관의 수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